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만성 신부전 환자가 3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돼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생명 유지를 돕는 필수적인 치료법인 혈액투석에 없어서는 안 될 동정맥루 조성술입니다. 담배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수십 종 이상의 1급 발암 유발인자를 비롯해 7천여 가지가 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의 흡연은 거의 모든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누구나 담배의 해로움을 알고 있지만 중독성이 강해 성공하기가 어려운 금연입니다. 60대 중반 남성 A씨는 최근 이유 없는 심한 피로감과 호흡 곤란이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 말기 신부전을 진단받아 병원에서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혈액투석은 몸에서 분당 200cc 이상의 혈액을 빼내고 걸러 다시 넣어주어야 하기에 투석용 혈관인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당 200cc 이상의 혈액을 빼내고 다시 체내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피를 안정적으로 뽑을 좋은 혈관이 필요한데요. 말초 정맥은 얇고 혈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맥과 동맥을 연결해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동정맥루입니다. 말 그대로 동맥과 정맥의 통로인 것이죠. 동정맥루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정맥을 확장하고 혈액투석 바늘을 반복 삽입하여도 견딜 수 있게 되는데요.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면 압력이 센 동맥혈이 정맥 내로 흘러들어가 정맥혈관을 모으고 굵어지게 하여 투석 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이 성숙하려면 약 4주에서 6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신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콩팥내과 교수님과 상의하여 동정맥루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투석 혈관이 없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중심정맥 투석관을 설치하고 응급투석을 해야 되며 이러한 경우 중심정맥관을 통한 감염이나 혈관 협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투석을 미리 받아들이고 수술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맥은 혈관 벽이 약하고 혈류가 느리며 동맥은 깊숙해서 찾기 어렵고 혈류가 강하며 손상될 시 해당 부분의 혈류가 끊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투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정맥루는 정맥과 동맥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자가혈관을 사용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일 때는 인공혈관을 붙여 연결하기도 합니다. 동정맥루 조성술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나누었을 때 자기혈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조혈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혈관은 손목이나 위쪽 오금에 정맥의 직경이나 주행이 괜찮을 경우 직접 근처의 동맥에 수술적으로 연결하여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자기혈관이 너무 작거나 주행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투석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성 섬유로 이루어진 인조혈관 도관을 팔에 이식해서 혈관이 성장하지 않아도 주사를 찌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초음파로 진단했을 때 혈관 직경이 2.5mm 이상이라면 본인의 혈관을 이용해서 자가혈관 동정맥루 조성술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조혈관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동정맥루는 팔목, 위팔, 대퇴부 등에 만들 수 있으며 동맥의 측면에 정맥을 연결해줍니다. 자기혈관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히 항상 더 장점이 있습니다. 인조혈관의 경우 자기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석을 할 때 주사를 찌른 부분 근처로 혈전이 생겨서 막히거나 피부에서 균이 도관으로 옮겨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일들이 자기혈관에 비해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혈관이 좋지가 않아서 인조혈관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더라도 하지만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정맥루 조성술 직후에는 팔이 쑤시고 아프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는데요. 수술 후 1일에서 2일간 부종 감소를 위해 탄력 붕대를 감기도 합니다. 매일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수술 부위에 염증 소견이 없다면 소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2, 3주가 지나면 실밥을 뽑게 되는데요. 수술 2주 정도까지는 손목 부근에 약 3cm 정도의 상처가 남아있으며 아직 정맥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수술 후 6주 정도가 경과하면 손목 부근의 상처가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투석 혈관이 서서히 자라나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게 됩니다. 10주 정도 경과한 후에는 투석 혈관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며 이는 혈액 투석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상적인 단어네요. 제 환자들 중에는 15년, 20년 사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기능적으로 고장난 부위도 있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잘 수리하면서 사용하면 아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정맥루는 혈관이기 때문에 소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최대한 안 쓰는 팔의 앞쪽, 그리고 고장나면 그보다 위쪽, 그 다음에는 반대팔 순서로 아껴가면서 혈관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왼쪽에 동정맥루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른쪽 팔에서 피검사나 혈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동정맥루는 혈액 투석을 하는 신장 질환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유지를 위해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많이 사용할수록 혈전이나 혈관의 손상 등으로 인해 동정맥루의 혈류가 잘 유지되지 않게 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투석 후 지혈 과정에서 동정맥루가 막히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동정맥루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동정맥루가 막히는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동정맥루는 투석 환자들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 투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혈관병원에 내원해서 혈관 재개통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동정맥루 사용 중에 피가 멎지 않는 경우입니다. 바늘을 찌른 부위나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꺼즈나 없으면 휴지, 수건 등으로 꾹 누른 뒤 응급실로 빨리 와주시면 혈관을 봉합해주거나 성형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정맥루를 오래 쓰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환자는 매번 초음파, 혈관 조영술 등 고비용의 침습적 검사 없이도 촉진, 청진, 문진 등을 통해 충분한 동정맥루 관리가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동정맥루의 문제점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장기적인 사용과 수명 연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을 만든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4달이나 6달 정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정맥루 관리의 최고 중요한 부분은 주로 다니는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소통이겠죠. 투석실 간호사들은 일주일에 2-3번 가장 많이 환자분의 혈관을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흐름이 다소 약해졌다든지 투석이 좀 잘 안 돌아간다든지 지혈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 외래 예약을 잡아서 진료를 보게 되면 투석 혈관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동정맥루가 조성된 팔에는 혈압을 재서는 안 되나요? 맞습니다. 동정맥루가 있는 팔에는 혈압을 재서는 안 됩니다. 혈압 자체가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혈압을 재면서 혈류가 막혀버리면 동정맥루가 혈전으로 막히는 일 혹은 압력을 받아서 손상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자가혈관 동정맥루는 운동하면 튼튼해지지만 인조혈관 동정맥루는 그렇지 않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가혈관의 경우 운동을 통한 혈류 증가를 발생시켜서 초기에 혈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조혈관은 말 그대로 합성 섬유로 된 물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투석이 반복적인 주사바늘 삽입과 높은 혈압에 대한 감당이 필요한 치료이다 보니 동정맥류의 협착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동정맥류의 문제는 접근로의 수명을 줄이고 완전히 막히면 투석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환자는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에 나서야겠습니다. 투석혈관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고 잘 사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혈관외과 의사의 임무입니다. 환자의 혈관 상태는 혈관을 만든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어떤 상태인지 잘 알기 때문에 혈관을 만들고 사용하고 수리하는 오랜 기간 동안을 서로 의지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치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담배를 생각하면 해롭기만 할 뿐 조금의 이로움도 없다는 의미의 백해무익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요. 담배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수십 종 이상의 1급 발암 유발인자를 비롯해 7,000가지가 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며 흡연은 거의 모든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담배는 흡연자 자신에게 일종의 약물 중독과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줍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흡연으로 평균 7년 정도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피우는 담배로 인한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가진 아내는 폐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0%나 높아집니다.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는 감기가 걸릴 확률이 3배나 높고 합병증으로 입원할 확률도 2~3배 높아집니다. 또한 폐 기능이 떨어지고 천식도 악화됩니다. 흡연자의 옷, 머리카락, 피부, 흡연자가 머무는 곳, 벽 등에 남아있는 잔류물들에 비흡연자가 노출되는 3차 간접 흡연도 매우 위험합니다. 흡연할 때 발생한 연기 입자들은 옷, 페인트가 칠해진 벽 등의 표면에 쉽게 흡착되는데 흡착된 물질은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다시 공기 중으로 재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배출된 물질이 화학물질과 반응하면서 남은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이 좋은 이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 자체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하면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는데요. 금연 20분 후 심박동수와 혈압이 줄어들고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금연 기간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2에서 12주 정도는 폐 기능의 회복이, 1에서 9개월까지 이어진다면 면역력, 폐 섬모 기능이 정상화되고 기침, 코막힘, 피로 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5에서 10년까지 금연할 경우 심내혈관 질환 및 폐암의 발병률을 비흡연자 수준으로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입과 옷, 머리 등에 배인 나쁜 냄새가 사라지고 치아도 하얗고 건강해질 수 있으며 손가락이 착색이 있을 경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이 돌아와 음식 맛도 좋아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도 덜 차게 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기 마련인데 이때 빠지지 않는 결심이 바로 금연입니다. 하지만 금연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금연은 그만큼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금연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니코틴 중독 때문입니다. 니코틴은 아편과 같이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담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니코틴이 약 7초 안에 뇌에 도달하게 되는데 간접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고 이는 뇌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거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한 번 흡수된 니코틴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려면 약 3일이 걸립니다. 누적되면 주로 심장, 혈관, 위장 관계에 해를 일으킵니다. 또한 흡연 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늘어나 금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금연 시에도 더 다양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연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운데요.
실제로 30세에 금연을 시도하면 흡연과 관련된 사망 위험을 거의 피할 수 있고 생명이 10년 연장됩니다. 또 40세는 9년, 50세는 6년, 60세는 3년 생존 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흡연 습관과 니코틴 의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건 약물 치료이므로 병의원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로 끊어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시간, 장소 등의 여건상 내원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하거나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을 시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피우는 양을 줄여보기도 하고 금연초나 순한 담배로 바꿔보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금연을 결심한 순간부터 완전히 담배를 끊는 것이 금연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국가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58개 보건소와 17개 지역 금연 지원센터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 중인데요. 해당 병의원과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상담을 통해 흡연자의 생활 습관과 니코틴 의존도, 금연 의지 등을 확인해 금연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이후 총 9차례의 상담을 진행하고 금연 보조제 제공, 금단 증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후 6개월 동안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추후 관리까지 책임집니다. 인지행동요법을 통해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같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니코틴 대체요법으로 껌, 로렌즈, 비강분무제, 흡입제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금연을 통해 일시에 한 개비도 피우지 않는 방법이 추천되나 지속적인 금연 상담을 통해 점진적인 금연법을 이용하여 흡연량이나 체내에 흡수되는 니코틴 양을 서서히 줄여나가기도 합니다. 금연을 결심해서 실행한 후에는 금단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불안, 집중력 저하, 식욕 증가, 예민해짐, 안절부절 못함, 우울감, 분노, 불면 등이 대표적인 금단 증상으로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금단 증상이 나타났다면 주치의에게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면서 치료하면 더욱 편하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중독에 비례하여 심해집니다. 보통 금연 후 2-3일에 가장 심해지고 2주 동안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만 증상을 잘 조절하면 됩니다. 2주 후 또는 수년까지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적 금단 증상은 길어야 3주 정도면 대개 사라지므로 첫 1에서 3주간 잘 참고 넘겨도 금연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금단 증상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찬물 마시기나 양치질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조제, 식품들도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구강 문제나 비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금연 후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데다 미각의 회복으로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당분 많은 간식 대신 채소, 견과류 등을 먹고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증가를 막으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은 흡연 욕구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연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전문의의 도움 없이 금연하려면 흡연 욕구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분만 지나면 흡연 욕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 등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합니다. 물 마시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산책, 운동 등을 시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심호흡을 통해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금연 패치를 붙이고 흡연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패치는 치료로 사용되는 안전한 용량입니다. 물론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서 흡연을 한다면 니코틴 흡수가 증가하므로 흡연할 경우 패치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금연 상담사, 약사, 전문의와의 상담 등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한 상담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금연약을 먹으면 우울감, 우울증이 생기나요? No, 아닙니다. 금연 시작 후 가벼운 우울, 무기력, 불안 등이 금단 증상의 일부로 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오히려 이러한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보통 금연약과 부적응을 고려할 때 많이 쓰이는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패치와 비교했을 때 우울감이 더 생기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약물이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로 오히려 우울감을 감소시켜줍니다. 흡연자의 70% 이상이 금연을 원하지만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매년 1% 정도로 매우 적다고 알려졌는데요. 금연은 분명 본인의 의지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에 실패했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흡연은 나와 주변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질병입니다. 중독성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금단 증상이 심하거나 몇 번이나 금연이 실패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 금연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마다 금연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금연 성공률은 금연 약물 치료가 가장 높습니다. 병우원 금연 클리닉에 방문이 어렵다면 금연 상담 전화나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24시간 지속되는 니코틴 패치제는 새벽 금단 증상을 예방할 수 있으나 두근거림, 불면,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자기 전에 패치를 제거하거나 효과가 16시간 지속되는 패치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